사그라들며 최근 연기됐던 K리그가 마침내 시즌의 막을 올렸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인해 집에서 경기를 즐기는 팬들의 모습과 올해 첫 상대인 FC서울과 맞붙게 된 강원FC의 개막전을 소개합니다. 지난달 양양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고에서 1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숨은 의, 카자흐스탄의 알리 씨를 만나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신분임에도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건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오치를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한 이종원 작가의 개인전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오칠 달 항아리와 오칠화 등 이종원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한국 오칠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의 오칠 이야기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안 좋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신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사는 아동들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지 비율이 높은 곳에 사는 아동들은요,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악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환경이 걱정이 되신다면 평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실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실내 흡연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정말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식이라 생각하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래 2월 말 개막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던 이 프로축구가 지난 8일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더욱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게 전 세계 주요 축구 리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또 이탈리아 세리에 A, 네. 독일, 스페인 모두 다 선수들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재개가 불분명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K리그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방역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거에 대한 방증 아니겠습니까?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얼마 전에 개막했지 않습니까? 축구도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무관중이었다고 해서 절대로 팬들의 열기가 식은 건 절대로 아니었는데요. 무관중으로 시작한 강원FC의 첫 시즌 첫 경기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2020년 봄 텅 빈 경기장에서 관중 한 명 없이 치르는 경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춘천에서 K리그가 열려 행복합니다. 저 경기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축구가 이어진 랜선 대동단결, 온라인으로 다시 뭉친 오렌지 물결.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는데요. 따라 또 같이 부르는 응원가. 강원FC! 화이팅! 강원FC의 올해 첫 경기 다 같이 보러 가시죠.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에 위치한 강원FC 홈구장.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던 K리그가 마침내 개막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23일 마지막 홈 경기 이후 거의 반년 만에 다시 열리는 프로축구. 잔디도 싹 정비하고 관중석도 멋지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빨리 여기서 응원하고 싶다. 경기를 앞두고 구단 직원들도 바빠 보이는데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주황주황한 코드 연수막에 센스 넘치는 응원 문구.
공무현 선수의 응원보드인데 네네. 이거 구단에서 만드셨어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팬분들한테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팬분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팬들이 만들어 보내준 응원보드와 현수막의 자리는 어디? 바로 여기 나르샤 서포터즈석입니다. 경기 때마다 팬심이 가득 모이는 그 자리에 이번엔 사람 대신 응원 문구가 채워지는 거죠. 직접 찾아올 순 없지만 현수막을 통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보내고 있는 팬들. 이걸 보면 선수들이 힘이 불끈나겠죠? 이제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올 시즌 강원FC의 첫 경기가 열리는 날. 근데 한산에도 너무 한산합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해 홈 경기가 열리던 날 이곳은 완전 축제장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놀러 나와서 놀이기구도 타고 추억도 만들고 똑같이 서울전이 열리는 날인데 작년과 너무 비교되네요. 안 되겠다. 제가 분위기 좀 띄워야겠어요. 라랄라랄라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K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 이제 시작인데요. 2020년 강원FC의 첫 경기, 저랑 함께 응원하러 가시죠. 짜잔! 우리의 강원FC 선수단이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가장 먼저 하는 건 체온 측정입니다. 그 어떤 선수라도 발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경기장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 어휴, 까다롭다, 까다로워. 반가운 마음은 알겠지만 악수 금지입니다. 당연히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모든 입구 원천 공쇄. 근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어떤 걸요? 무관중이라는 거. 왜 아무도 없지? 알고 보니 프로 직관러들은 딴 데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경기가 10분 남았어요. 10분. 저희도 긴장이 됩니다. 이게 얼마 후에 시작을 하는 경기인지. 그동안 쌓일 대로 쌓인 응원 포텐을 터뜨릴 준비 중.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를 몰카로 염탐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지금 여기 소남 경기장에 와 있죠.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으쌰으쌰 해야죠. 혹시 진영 씨, 경기장 메인 입구로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어떡해요? 지금 입장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즐기시네요, 스튜디오에서. 철장에서 경기장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도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왜? 왜? 오늘 무관중 경기입니다. 크라운드가 뻗혀 있는데. 응원은 여기 와서 진영 씨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다 같이 응원을 하는 걸로 할까요? 예. 네, 매점에서 티켓은 꼭 사오셔야지만 여기 출입 가능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시면서 강원 응원가 하나 불러주시면 오시면 굉장히 그림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이다 강원 라랄라랄라. 노래 시키면 정말 잘해요. 네, 맞아요. 네. 잘하네요. 역시 성악가란 말입니다. 팬들이 애타게 기다린 만큼 선수들도 이날만을 기다렸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를 끌어모으고 있는 병수벌 시즌2 개봉 박두. 형들 2020년에도 감동의 드라마 잘 부탁해요. 오늘만큼은 저 현수막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원래는 오렌지 물통으로 채워야 되는데 경기는 난데없고 깃발만 나붙기는 한중성. 모두를 위해 아쉬워도 당분간 참아야겠죠? 올 시즌 첫 상대는 숙적 FC 서울. 역전 맛집에 잘 오셨습니다. 3대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역전으로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연간 시즌권도 샀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개막해서 기분은 좋아요.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그래도 응원할 수 있다는 것, 축구 경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춘천 동네 형님 나와주세요. 김승대 선수 굉장히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오늘 김승대 선수랑 또 이영재 선수가 맞아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첫 경기 때 벌써 숙적인 서울FC를 만나게 됐는데
혹시 조심스럽게 스코어 한번 예상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병수 감독님 지도하에 선수들이 하나 일치돼가지고 서울한테 실점 안 하고 0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혼자 응원하지만은 경기장 분위기를 최대한 내보려고 뒤에다 걸어놓고 그것도 들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지금 봤는데 역시 서울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포테이토사우루스도 우리 라인업도 워낙 작년에도 잘했는데 올해 라인업도 워낙 훌륭해가지고 저는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요. 한 2대1 정도? 자, 지금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벌이는 선수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이건 안 되는데. 어우. 이럴 때는 가장 열성적으로 함성을 지르던 팬이 있죠. 바로 김준서 군. 준서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강지윤 선수의 골스 팬, 당신을 랜선 응원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전반 35분 서울 박동진 선수에게 한 골 먹히고 말았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에 계시잖아요. 그때 들려오는 음악 소리. 지금 이 소리가 뭐 연출하고 기획하고 뭐 다 하시는. 혹시 지금 심정을 왜 불러? 혹시 춤으로 한번 표현해 줄 수 있나요? 야, 센스가 상당하시네. 그럼 우리 후반전 시작할 때 다 같이 응원 한번 하고 갈까요? 아까 그거요? 예, 아까 그거. 자, 하나, 둘, 시작. 이제 시작이다. 강원, 라랄라랄라라. 경기는 어느덧 후반 6분. 찬스다. 같이 응원을 하니까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떨어져는 있지만 네네. 어쨌든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색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열기가 느껴지네요. 본인이 축구 좀 경기 지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준서 쌤. 존경합니다. 김지현! 와. 진짜. 준서 씨, 우리 지금 우리 팬들이 지금 공통적인 입장이 하나 생겼어요. 과연 준서 씨가 후반전 끝날 때까지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저 PT 쳤잖아요. 지금 저런 우리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원 FC가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람님! 어디서 보고 있어요? 산에서 보고 있어요. 라인보다 자, 여러분. 긴밀한 내용 화면을 집중해주세요. 생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는 골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죠? 경기장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경기장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실시간보다 약간 느린 온라인 중계. 저희 찬사가 좀 있죠. 왔어요? 네네. 요거요! 역전. 먼저 확인하신 분이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러게요, 네. 준비하고 있어! 요거요! 인터넷 좋은 거 쓰시는 분이 먼저 아는 거죠. 그러게요. 네네네. 환상적인 골! 저 뭐야? 저건 무슨 골이죠? 힐킥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넣었어요. 응원 자, 단장님, 갑시다. 우리 응원 한번 갑시다. 선착 부탁드려요. 할 수 있어, 강원! 조대환! 양건 튜브님, 이제 시작이다. 또 불러요. 라라라라라. 지금 원래 직관도 아니고 집관도 아니고 눕관. 와. 저기 누워 계시는 예, 분 거기 보이네요. 계셨군요. 예. 예람 씨, 지금 기분 좀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웨이브가 아까보다 더 강렬해졌어요. 그런데 또 뭐야, 또 넣은 거야? 저분들이 제일 빠르네요. 예.
역전골 넣고 2분 만에 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승대야? 맞아요. 김승대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네, 역전골이었습니다. 네네. 아, 김승대! 확실히 약속의 시간입니다. 10분 때. 지금 눕방 하시던 분 바로 일어나셨네요. 허리 삐셨네요. 바로 일어나셨어요. 30초 먼저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골이 들어가서 그랬구나. 와. 이게 또 랜선 응원에 또 색다른 이게 의미가. 랜선 응원에 지금 또 색다른 의미가 너무 있네. 3대1로 완벽한 승리, 올 시즌 스타트가 됐습니다. 저 친구는 그 위아래치 좀 층간소음이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김승대 선수의 골을 예상을 했는데 딱 들어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막 조재환 선수, 김지현 선수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도 진짜 완전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 강원FC의 통쾌한 첫 승리. 비록 관중석에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팬들은 변함없이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직관 못지 않았던 집관 응원전. 무관중 경기라도 팬들이 늘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경기장의 문이 열리는 날 다시 만나요. 경기장에서 함께 즐기는 현장감은 조금 아쉬웠지만요. 네. 저것도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랜선 경기, 시간차. 색달랐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던데요? 이게 화상 네네. 채팅이라 하다 보니까 약간 인터넷에 대한 그런 속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네네. 그것 또한 정말 색다른 빅잼이었던 것 그게 같습니다. 더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집관이 외로운 분들이 저처럼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랜선 응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아무래도 자국의 축구 리그가 이제 경기를 이제 다 안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축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36개국에서 저희 나라의 중계권을 사서 방송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한번 감히 예상하건대 해외 팬들이 급증하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저희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이었죠. 양양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세간의 관심을 더 끌게 된 건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이웃들을 구했던 알리 씨의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의인 이야기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뉴스로 처음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도 이제 이웃들을 구하시고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거든요. 네네. 알리 씨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직접 그날의 사연을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 함께 즐기시죠. 지난 3월 23일 자정 무렵 양양군 양양읍의 한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큰 사고. 그런데 이 화재 현장에 숨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화마가 건물을 휘감고 있었던 그때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직접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화재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소방차가 도착하자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화재 현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 씨였습니다. 저희가 신고받고 도착했을 때 바로 이제 그 화재층 2층 그 실에서 불꽃이 밖으로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찼고 3층에서 3명이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주민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다가 11시 20분에 제가 화장실을 나왔는데 저쪽 배수구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1층 내려갔을 때 집주인분이 열쇠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알리 씨가 나와서 문을 두드린 거고, 이제 스페어 키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 걸쇠가 걸려 있어가지고 열쇠로 문을 열어도 이게 다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밖에 나와서 119 쪽에 신고를 하고 알리 씨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들어오신 거고 파이프랑 라인을 잡고 전선을 잡고 위로 올라가셨거든요. 이미 창문 밖으로 불이 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되게 불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알리 씨는. 알리 씨의 상황이 본인이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저였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여서 모르겠는데 이미 불이 꽤 심하게 나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화상을 입을 상황인데 그거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리 씨의 용기가 더 큰 감동을 주는 건 그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 그동안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왔는데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주저없이 화재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알리 씨는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건 장선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불법 체류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비가 자기한테 다 청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서 병원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비록 불법 체류자로 있지만 사람을 구하다가 다쳤는데 치료를 못 받는다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감이 되는 이야기를 알려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알리 씨는 법무부에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5월 1일자로 추방돼야 했는데요. 알리 씨의 사연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추방 대신 영주권을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각종 매체와 댓글에서도 그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격자들도 탐색을 했고 그중에 2분의 목격자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엔 주민들이 알리 씨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의료 보험이 없는 그를 위해 치료비를 모으고 양양군청에 의상자 지정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알리 씨의 선행을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보고 그 연락이 닿아서 저희 쪽에서 그 여기 희망복지계에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또 속초 경찰서에서도 그 응급실 치료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주셨고 또 주민들도 십시일반 모집해서 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좋은 좀 어떤 영향력이 이제 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좀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의상자 신청은 이제 저희 군청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알리 씨가 당초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좀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권 신청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경찰서나 소방 간에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 쪽으로 좀 협조를 해주는데 뭐 1달, 2달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협조 요청은 다 해두었고 이제 서류만 오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알리 씨의 용기 있는 선행. 세상에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의인상을 수여했고요. 각종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생각에 사람은 살라고 싶어서 됐어요. 다른 그런 건 몰랐어요. 아줌마는 빨리 살라야 된대. 위험하게 그런 거 사람 살라고 그냥 그거만 해요. 네. 힘든 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힘들었어요. 이제 나오면
여기서 한국에 계속 일해야 되면 그 다음에 가족들 가져오면 같이 있으면 그렇게 좋겠어. 가족분들은 지금 나라에서. 나라에 계시죠. 네. 2017년 90대 할머니를 구한 니말 씨가 의상자로 지정돼 영주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리 씨도 의상자로 지정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양양 군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받았던 문의 전화 중에 불법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상자를 인정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셨던 문의 전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나요? 근데 의사상자는 어떤 신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본인 업무 외에 어떤 부분에서 여러 생명을 구하고 이분이 이제 부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 지침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인터넷 기사도 많이 보고 청와대 청원에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면 하여튼 다 지금 밑에 댓글도 읽어보고 하고 양양 국민들도 봤을 때 일단 저희들 양양 국민부터 이제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리 씨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같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훌륭한 분한테는 국가에서 더 많은 어떤 그 혜택이란 혜택, 보상이란 보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 화재 사건에 나타난 의인 알리 씨. 위험을 무릅쓴 그의 용기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그가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감동을 선사한 알리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네,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요. 네.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상황을 나도 맞닥뜨렸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숙연함까지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알리 씨는요, 현재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의상자 지정 준비를 위한 이 준비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의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요. 신선한 채소, 야채뿐만 아니라 봄나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진영 씨도 봄나물 좋아하시나요? 당연하죠. 이 봄에 나는 이 제철 나물들이 사실 영양분이 정말 풍부해서 또 먹기에 그 말인데 저도 진짜 봄나물이 한 움큼 사가지고 아실 거예요. 참기름에 소금 딱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또 된장찌개까지 싹 하면 말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말씀하신 거, 네. 그 향긋한 향이 나는 식탁이 딱 차려지면요.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도 식탁 앞으로 이렇게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 보시면서요. 봄철 신선한 봄 재료들로 이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생동감 넘치는 봄의 맛이 있는 곳, 자연의 음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곳. 오늘의 로컬 셰프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삼방을 두 번째 오는데요. 올 때마다 계절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오늘 로컬 레시피 이 삼방의 주인이십니다. 조아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죠? 네. 정말
정말 여기로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선생님 머리에도 큰 꽃이 하나 폈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의 메뉴는 봄나물을 이용한 떡갈비하고 우와. 벚꽃을 이용한 벚꽃 양갱을 빚을까 합니다. 역시 여기 오면은 이미 요리 이름 자체가 독특해. 자, 그렇다면 오늘 재료를 당연히 또 나물 캐고 꽃 뜯어야 되겠네. 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아주 초자연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뜯고 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가실까요? 이 산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노동은 필수.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야생 텃밭에서 봄나물 좀 캐볼까요? 야, 여기가 지금 나물밭인 거예요? 네. 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산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물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다 뜯어요? 여기는 취나물하고 사삼을 뜯을 거예요. 아, 그래요? 사삼은 100가지 독을 풀어준다고 우리가 장대라고 또 하죠. 그래서 오늘은 취나물하고 사삼을 뜯어서 떡갈비에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따라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돼요. 네, 독초는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자연이 품어서 키운 취나물과 사삼.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죠? 벚꽃이 지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겹벚꽃. 맛있는 양갱을 위해 조심조심 꽃송이를 땁니다. 이제 한 바구니 땄으니까 그만 따도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빨리 만들어 보기가 궁금해. 어떤 요리인지. 와! 한번 가볼까요? 꽃처녀제 오시니 꽃 너무 예뻐요. 자연 치유 음식 연구가 조아경 셰프가 봄의 맛과 향을 꾹꾹 담아 선보일 오늘의 로컬 레시피는 벚꽃 양갱과 봄나물 떡갈비. 자, 이제 봄나물 떡갈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제가 떡갈비 먹을 땐 되게 간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죠. 정성이 엄청나는 요리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소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고기. 그다음 봄나물 떡갈비니까 봄나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봄나물이 사실은 우리가 키우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뜯었던 봄나물이 아니라도 네,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요즘에 봄나물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쓰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살짝 데친 게 바로 요게 되겠군요. 요거 뭐예요? 얘는 10대 푸드 중에서 유일한 곡물인 귀리예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네, 귀리. 혈당 잡는 귀리예요. 예, 얘는 뭐예요? 얘는 두부인데 아무래도 고기의 식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고기 같은 두부예요. 두부를 살짝 말린 거예요. 이렇게 썰 수 있구나. 네.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반 두부를 써도 되겠고요. 일반 두부를 써도 돼요. 없으면. 네, 자, 얘는 또 뭐죠? 이제 갈비가 차별화되는 것이 여기에 청국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는 청국장. 이야. 그러면 장에도 좋고 이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고마시네. 자, 그래 떡갈비니까 떡도 들어가네요. 네. 이 밖에도 찰기를 잡아줄 밀가루와 찹쌀가루, 고기 누린내를 잡아줄 각종 채소들이 필요한데요. 너무 복잡하다면 찹쌀가루와 생강 정도만 있어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재료를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시고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있는 거 다 내놓으신 거고 그냥 생략하셔서 만들어도 됩니다. 대신 봄나물 꼭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청국장 집에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넣고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나물 떡갈비는 일단 소고기와 각종 채소들을 잘게 썰어줍니다. 물론 데친 봄나물도 잘게 썰어서 넣어주고요. 나머지 모든 재료들도 넣고 섞어서 잘 치대줍니다. 마지막으로 동글 납작하게 떡갈비를 빚어주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이 떡갈비 만들 때 가운데를 왜 이렇게 자꾸 꽁꽁꽁 눌러주라고 네, 그래요? 요게 익으면 볼록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열기가 가서 잘 익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볼록 올라오면 익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 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사실 파하고 양파는 생 것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말린 걸 또 넣으셨어요? 물기를 살짝 말려서 넣으면 우리가 떡갈비를 한꺼번에 다 못 먹을 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굽으면 물이 질척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조된 것들이 들어가면서 물기를 잡아주는구나. 야, 이것도 좀 꼭 알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식감도 또 좀 더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맞아. 마른 거니까. 고기를 먹지 마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시커멓게 만들어주면 건강하게 고기 먹는 거. 네네. 맞아요. 그렇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괜히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거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봄나물하고 청국장. 네, 청국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귀리도 그렇죠. 이제 굉장히 대장에도 좋고 뭐 혈당 잡는 길이라 하니까 그렇게 넣어주면 씹는 맛도 다르고요. 그렇죠. 예쁘게 빚은 떡갈비는 약한 불에서 잘 구워주면 되는데요. 노릇노릇 구워진 떡갈비 위에 상큼한 소스까지 올려주면 끝!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갈비에 봄의 향기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근사하죠? 자, 이제 떡갈비도 다 만들었으니까 디저트 왕벚꽃 양갱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재료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일단 요거는요 일반 양갱이 만드는 기본 재료. 기본 재료. 그건 다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들어가는 재료 짜자잔. 얘는 이제 왕벚꽃이고요. 얘는 벚꽃 시럽이에요. 향이 나야 되니까. 네, 벚꽃 시럽을 만들어서 다양한 요리에 쓰면은 참 좋겠죠. 이 계절에 만들어야 되고 얘는 이제 벚꽃의 색깔을 좀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천년초 가루. 이제 이 벚꽃이 이제 피부에 좋으니까 이 천년초 가루도 피부를 뽀송뽀송하고 윤기 있게. 둘이가 좀 궁합이 좀 맞나 봐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양갱을 만드는 기본 방법대로 한천가루를 넣고 저어주며 끓이다가 팥소도 함께 넣어줍니다. 천년초와 벚꽃 시럽으로 고운 향과 빛깔을 내어주고요. 예쁜 틀에 벚꽃잎과 끓인 벚꽃 양갱을 넣고 1시간 동안 서늘한 곳에서 굳혀주면 짜잔! 꽃보다 예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꽃놀이 따로 갈 필요 없겠죠? 드디어 이제 먹는 시간입니다. 곤욕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샐러드를 넣어서. 떡갈비를 이제 갈비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샐러드 개념으로. 독특하죠? 짠맛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샐러드의 그 향기로운 봄 향기가 그대로 담겨있는 향이 막 들어가니까 고기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야채 먹는 느낌? 그렇죠. 예. 봄 한철에 먹을 수 있는. 봄을 먹는 느낌? 그렇죠. 이제 상큼한 이 고기를 즐기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디저트까지 봄의 향기잖아요. 먹어볼까요? 참 먹는다 아이스크림 같이. 여러분, 오늘은 진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봄을 이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쳤던 이 꽃들과 봄 나물들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저희 로컬 레시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의 로컬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이라서 가능한 계절 한정 로컬 레시피. 여러분의 식탁에도 맛있고 건강한 봄나물 떡갈비와 벚꽃 양갱으로 봄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두 분은 보통 오칠하면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석 씨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오칠하면요, 저 네. 이제 시골 갔을 때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가 쓰시던 그 왜 그 자개가 있고 큰 장롱 같은 거, 나전칠기라고 하나요? 그게 화려하잖아요. 있었죠. 그게 있으셨다면 그 할머님이 좀 부자셨을 것 같은데요. 할머님은 좀 나전칠기 공예품도 많잖아요. 오칠기 또 공예관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개를 덮을 때 바탕으로 바르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온나무 수액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항아리에 이렇게 색을 입혀서 작품을 만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명수 씨가 뭐 잘 몰라서 뭐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요. 이거 뭐 항아리에 색을 입히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네네네네. 같은데 말씀하신 그 옷 액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화면 보시면 그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던 오칠의 세계가 무한대로 넓어질 겁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창작자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죠. 여기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작업들에 대한 소원을 담으면서 항아리를 만지고 색을 올리는 이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달 항아리와 오칠의 재탄생을 알리고 있는 전통 오칠 명인 이종원 씨인데요. 이런 그가 오칠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칠이 가진 결례도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결례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칠을 사용합니다. 보통 오칠이라고 하면요, 이 나전칠기에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 공예품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이 작품들은요,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의 오칠회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이 오칠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감과 제작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한 획을 긋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들인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원주시 흥원면 주인공의 작업실입니다. 오칠 기법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오칠을 도자기에 입힌다? 뭔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작업실에요. 우리 전통의 오칠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탄생시킨 작가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활용되었다는 오칠을 회화로 그리고 달 항아리로 재탄생시킨 전통 오칠 명인 이종원 씨. 오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점차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중국을 비롯해 국내외 전역을 직접 다니며 오칠을 연구해왔습니다. 달 항아리에 오칠을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통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시켰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도자기 같은데, 이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뭔가 굉장히 열중해서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이에요? 지금 보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아리입니다. 이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말의 조형을 가진 것이 달항이라고 해서 달항아리라고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알죠. 저는 이게 사실은 여기다 오칠을 해서 깨끗하게 칠을 하고 이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를 캔버스처럼 여기 저한테 화지 바탕이죠. 그림 그리는 바탕이 내세 밑칠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먹처럼 검은 흑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물감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단지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학적으로 훨씬 더 선명하고 강한 어떤 광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색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캔버스에 그리는 유화와는 달리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사용하고 달 항아리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생경하지만 특별함으로 다가옵니다. 건조 과정 역시 독특한데요. 온도 20%, 습도 70%의 까다로운 환경을 유지해야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니 작가의 인고와 수고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려지기도 하고 칠을 덮고 갈아내고 연마해가지고 마지막엔 광택을 내고 광택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오칠로 그림 그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칠을 연마해서 광택을 죽이는 작업, 광택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질감이라든지 오칠이 가진 특징의 광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거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 이종원 작가의 개인 전시회가요. 바로 이곳에서 치악에게 오칠을 물어보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칠 달 항아리와 오칠 화의 매력, 저만 따라오세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움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오칠 달항아리 12점, 그리고 다수의 오칠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가의 영감에 따라 안료를 오칠과 혼합해 단색의 오칠로 마감하거나 다양한 기법과 색감을 응용해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약에게 오칠을 묻다라는 뜻이 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것은 이제 원주분들이 이 오칠을 보고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제 작품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오칠을 이해하고 바라봐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주니까. 오칠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칠한다는 게 아니라 오칠로서 만들어진 예술품들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기법은 연마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인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가는 선들은 뭐냐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물감을 오칠 색을 찍어가지고 그린 것들이죠. 회화와 달항아리로 재탄생한 오칠. 한국 오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처음 보는 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 되게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고 계신데 이렇게 오칠 작품들을 보시니까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실 옷이 수저나 이런 것들에 칠해져 있는 것만 봤었는데 항아리에도 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의 오칠 작품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옷이 그냥 갈색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오칠화랑 이 도자기에 오칠을 한다는 도태칠기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이종원 작가가 오칠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불교미술학과의 채색화를 공부하던 작가는 한국 회화의 시원을 찾아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던 중 오칠화로 그려진 사신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전통 채색화는 이런 그 각각의 색들이 번지지 않게끔 안착이 되고 마지막에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지는 거죠. 이 먹선을 보면 하나도 번지거나 그렇지 않죠? 이 바닥에 악역 포수가 돼 있어서 깔끔하게 그대로 그린 사람의 의도대로 안착이 되는 거죠. 벽화의 매력에 빠지셨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고구려의 사신도를 보고 뭔가 좀 영감을 얻으셨다는데 맞나요? 예, 그렇죠.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채색화 공부를 하다가 전통 채색화 공부하다가 전통 채색화 과거에 어떻게 만들었지 하다 보니까 고구려 벽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신도가 이제 제가 관심이 가졌던 게 사신도 벽화인데 사신도의 특징이 뭐냐면 화강암 바탕에 화강암 벽면을 곱게 연마를 하고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포 오칠할 때 사포 치는 것처럼 그 사포를 샌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돌끼리 사이에 모래를 놓고 갈았겠죠. 그렇게 해서 표면을 만든 다음에 그 오칠을 바탕에 칠을 하고 전체 다 칠을 하죠. 오칠에다 색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벽화가 사신도 벽화예요. 근데 중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엔 전부 다 회벽 아닌 벽돌로 그려진 벽돌 바탕에 회칠을 하고 그린 벽화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고구려는 오칠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최고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 엄청난 규모의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신도 그림은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용총이나 쌍용총이나 이런 것들은 회벽에다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미 벌써 볼 수가 없어요. 훼손됐고 오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아, 우리 선조들이 오칠을 가지고 이 그림까지 그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논문도 발표하고. 아, 이게 다 오친 거잖아요. 예, 지금 요게 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아, 2년생 정도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원주에서 오칠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주를 오게 된 이유가 있죠. 제가 원주이시거든요, 사실은. 이건 농담이고요. 원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깥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원주는 옷으로 유명하고 오칠 문화로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님이 오칠이나 이 옷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시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그러니까 원주에 왔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칠이 간단하진 않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요즘 발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커서 원주도 좀 그 세계적으로 바깥으로 좀 시각을 갖는다면 이 오칠 문화를 가지고 좀 더 원주만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원주의 아주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일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구려 오칠벽화의 예술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오칠 예술에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종원 작가. 그의 끊임없는 고민과 부지런한 손끝에서 우리 전통의 오칠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원주만의 문화예술 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전 이제까지요, 이 오칠이란 걸 나전칠기에 나전을 올리기 위한 바탕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오칠 자체에 대한 힘과 매력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오칠 도시 원주에서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뜻한 봄, 여러분들 오칠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작품의 색감이 하나하나 정말 다양하고 예뻤어요. 예술입니다. 또 예.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 하나하나의 공정이 섬세하고 또 까다롭더라고요. 얼마나 섬세하냐면요. 물론 작가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덧칠을 5번에서 10번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오칠 염료의 그 피막 두께가 먼지보다 얇다 보니까 작업실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이 작품 전체를 망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이 환경까지도 정갈해할 때 저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게 또 건조 작업이 또 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또 네. 온도, 또 습도, 아하. 또 빛까지 이게 다 적당히 맞아야 하니까 와, 저는 작가님의 인고와 수고스러움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많은 분들이 만나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오칠 고장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오칠화, 오칠 달 항아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또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강원 FC를 보고 왔지 않습니까? 또 응원가를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또 노래를 하셔야죠. 그렇죠? 성악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강원 라랄라랄라라. 오, 박수까지. 노래는 완벽한데. 그럼요. 전 세계가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중에 아, K리그가 네네. 또 개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랜선 응원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또 하루빨리 끝나가지고 저도 한번 직관 응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직관하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좋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 보내드릴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선 산나물 축제가 무산되며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정선 농협이 산나물 뿌러미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산나물 뿌러미 완판을 향한 고군분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평창의 대표 현대 미술작가 양순영 씨의 아트 갤러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문학 콘서트와 사진 전시회 등 꾸준하게 예술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양순영 작가의 문화 사랑방 소개해드립니다. 대학교가 온라인 개강을 한 지 어느덧 2달이 흘렀는데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한림대 학생들의 방구석 캠퍼스 라이프 브이로그를 함께 공유해봅니다. 네, 요즘 황사에 미세먼지에 꽃가루까지 흩날리면서 이 알레르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꽃과 나무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꽃가루와 비슷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입안이 가렵게 되거나 네. 입안이 부을 수가 있고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급성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반 이상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과일로는요, 사과, 키위, 복숭아, 파인애플 순이라고 하니까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함께 날리는 이 시기에는요, 알레르기를 비롯해서 호흡기 관련 질환
안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